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3번. 네, 2015년도 1회 3문이네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복공단이 보험가입자인 춘천시 사건 2.8례 산재보험법상 보험료 부과처분을 했다. 예, 춘천시는 전액 납부했다. 이 부분은 납부했다라는 식의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16년도에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예, 똑같은지 다른지 한번 볼까요? 근복공단을 상대로 취소를 제기를 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되었다. 예, 아래의 경우에 취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논점은 다른 방향이네요. 논점은 이것은 기판력, 판결의 효력 문제입니다. 먼저 앞에 추가 설명 보시면 피고적격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부과 처분을 해서 동공단 상대로 취소를 제기했더라도 언제 바뀌었죠?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2010년도 1월 27일 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길죠? 보험료 징수법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이 부가고지 했었지만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부가고지 권한이 건보공단에게 승계가 되었다. 그러므로 건보공단이 권한행정청으로서의 피고적격을 갖게 될 것이고요. 전소의 판결 선고 시의 피고는 건보공단이 될 거다. 처음에 소재기 할 때는 피고가 근복공단이었지만 하지만 중간에 피고 경정합니다. 요건 말입니다. 직권 경정됩니다. 직권 경정. 여러분 14조 보시게 되면은 피고 경정은 처분권주의 적용받기 때문에 반드시 원고의 신청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송 도중에 승계가 됐을 때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조에 따라서 소송 도중에 법원은 피고 경정을 하게 될 거고요. 따라서 판결 선고 시점에는 건보공단을 피고로 하는 판결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설문 1번입니다. 위 부가처분에 대해서 건보공단 상대로 취소를 제기한 경우에 과연 기판력이 미칠까? 그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소가 뭐죠? 판결 확정된 전소 취소입니다. 후소가 뭐죠? 후소도 취소입니다. 그러면 소송의 형식이 똑같죠? 이렇게 됐을 때는요, 기판력이요, 바로 동일소송물이죠. 작용 국면은 동일소송물입니다. 그러면 전소와 후소가 모두 취소이다. 따라서 동일소송물의 측면에서 기판력 미치냐 안 미치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앞에 설명했죠. 결국 같은 친구를 보는 겁니다. 승계됐기 때문에. 다만 후소는 전소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소송은 누구죠? 근보공단, 이 소송은 누구죠? 건보공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확정되고 들어가는 거라면 이거는 제소기간 도가로 그냥 각합니다. 기판력은 본안에 적용되는 거죠. 본안에 미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제기된 게 아니라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가 되었고 소송 도중에 근로복지공단을 제기했던 전소의판 이걸 상대로 그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했던 얘를 피고로 해서 제기했던 전소의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했죠. 소송이 먼저 제기된 게 전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확정된 게 전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개의 소송이 같이 가다가 누가 먼저 제기했든지 간에 한쪽이 먼저 확정되면 그쪽이 전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취소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전제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나누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무효합의송입니다. 부가처분에 대한 건보공단 상대 무효합의송이에요. 역시 전소는 근복공단을 상대로 했지만 분명히 소송 도중에 피고 경정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건보공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판결의 효력으로 기판력 들어갑니다. 요번에는 전소가 취소이고 후소가 무효합의송이기 때문에 소송물이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취소를 구하고 같은 처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는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소송물은 뭐죠?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법원이 무엇을 심판해야 되는 것인가? 취소는 위법인지만 봅니다. 무효합의송은 위법인지와 함께 무효인지까지 봅니다. 쉽게 말해 얘는 60점인지 얘는 80점인지 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달라요. 따라서 동일 소송물의 측면에서는 기판력 미칠 수가 없고요.
그다음 건보공단 상대로 제기했다는 점은 역시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얘는 무효확인성이기 때문에 재소기한 제한 없으니까 판결 확정 후에 제기했다고 해도 전혀 또한 문제 없습니다. 전소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제기된 경우 상정할 수 있는데 기판력이 미친다? 그렇다. 그쵸? 그렇다. 미친다. 왜? 기각됐죠, 앞에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기했으나 기각입니다. 기각이죠. 그 다음 보시면은 요번엔 국가배상입니다. 위 부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제기를 했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동일 소송물의 측면에서는 인용 판결이든 기각 판결이든 전부 다 미칠 수 있습니다. 소송물만 같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순관계 측면에서는요, 방금 전처럼 기각 판결에서만 미칩니다. 기각 판결에서만. 그 다음 세 번째 국가배상입니다. 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용 판결에서만 미칩니다. 인용 판결에서만. 상황 이해가 되셨죠? 동일 소송물은 인용기각 불문입니다. 모순관계의 움직임은 기각에서만 움직입니다. 국가배상에서의 움직임은 인용에서만 움직입니다. 지금의 전제는 기각입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 기각에서 움직이니까 되는 건데 얘는 인용에서만 되는 거니까 안 된다라는 결론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비교하라는 문제였었습니다. 조립식 있고요. 선결관계. 전소는 취소이고 후소가 국가배상이다. 이거는 선결 문제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될 수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의 불법행위, 위법성의 인정 범위는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 취소보다 훨씬 넓다고 했죠. 따라서 제한적 긍정설, 인용 판결에 한해서만 미친다가 타당하다. 전소의 기각 판결의 기판력이라고 했다. 따라서 후소인 국가배상에 안 미치고 기판력이 미치면 기판력을 매개로 해서 전소의 판단과 후소의 판단 사이에 선결 관계가 성립된다고 말을 하는데 선결 관계 성립 안 된다. 보험료의 기속 조치에는